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방송에 나간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BS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됐는데요. 이 방송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베트남 주재 한국 영사관 앞입니다. 한국 유학 비자를 원하는 현지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들의 유학을 돕는다는 상당수 브로커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어 유학원입니다. 교실마다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하노이에만 이런 유학원이 2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학원을 3년째 운영 중인 한 교민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간판만 유학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뭐 한 달에 2,000달러, 3,000달러를 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브로커들이 유인을 하는 거죠. 130여 개 한국 대학들은 자기 대학 어학당에 입학할 외국인 학생들이 석 달에서 6달짜리 단기 비자를 바로 받도록 해주는데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증 발급 인정서라고 하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보면은 호찌민하고 하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호찌민에서는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에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하게 해주고, 이걸 받는 사람들은 대사관 인터뷰를 면제해주고 바로 그냥 한국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이 한 번에 뭐 학생을 한 1000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학비가 한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인데 이제 대학마다 다르지만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뭐 이렇게 많게는 또 1000만 원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5천만 원, 5억, 50억입니다. 50억. 한 번에 50억씩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또 이 학생들이 또 전학을 가게 만들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학 가는 것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저도 그래서 전학 가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에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한국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어를 필히 인터뷰를 해야 된다. 네, 필기시험, 이론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최소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으면 1단계, 2단계까지는 합격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사관 측에서 한국에 한국어 공부하러 가는데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그거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법무부 의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한국에 한국어 한 3개월만 공부하면은 이 한국어 1단계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어디 가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배우려고 한국에 가겠습니까? 그거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국어 능력의 중급, 고급 정도 배우러 가겠죠. 네, 한국어 어학당에 유학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전공과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학생들이 10명이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강의하는데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왜 이 학생들이 자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외국인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철학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일반 우리 한국 학생들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외국인 학생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어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전공과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다 그러면은 4급 이상도 힘들어요. 사실상 4급 이상도 힘듭니다. 네.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국어 능력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어가 세계화되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 능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의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자 장사. 비자 장사하기 편한 거죠. 아주. 예? 이렇게 사증 발급 인정서를 주고 비자를 준다. 그리고 인터뷰도 없다. 대사관에서. 그러면은 대사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자를 그냥 주는 발급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글도 쓰고 그리고 법무부나 외교부에 많은 민원도 넣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SBS 방송국과 함께 이 방송을 한 거죠. 성적 낮아도 돼. 졸업장 없어도 돼. 다 만들어주니까 가짜로. 이런 통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어 능력 그 증명서는 위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베트남 자체에서 또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심지어는 출생 증명서 다 위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위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번호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할 수 있는 그런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증명서를 최소한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간다. 한국어 학당에 한국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토픽 1급이나 2급이 있어야 된다. 1단계, 2단계. 그렇게 해서 한국 가가지고 뭐 3급, 4급, 5급, 6급까지 받아야겠죠. 그런데 한국어를 1급, 2급 이 정도면은 뭐 시장이 어디예요?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왜 시장에 가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공부하러 한국에 가겠어요? 네, 최소한 중급, 고급 정도, 그러니까 3급, 4급을 중급으로 보고 5급, 6급을 고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공부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토픽 1급, 2급을 반드시 하게 해야 된다. 결혼 비자도 한국어 1단계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어떤 법무부가 지정한, 외교부가 지정한 어떤 그런 기관에서는 수료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료증 비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토픽으로 해야 된다. 결혼 비자도 1급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대부분 뭐 1급도 안 따고 그냥 수료증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는 가짜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결혼.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근로자도 토픽으로 하자. 토픽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또 하나의 뭐 EBS 토픽이다 이런 시험을 또 치르는데 그러한 시험과 더불어서 또 한국에서 그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그러한 또 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어 능력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냐. 말이 안 통하니까 외국인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어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명하지. 내 말이 틀렸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또 거기에도 비리가 있어요. 비리가. 그러니까 투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브로커들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입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도망가 취직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252만이 있으니까 다 여기서 일자리를 또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이런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주고 비자를 받게 해주는 세력, 또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불법 체류해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세력,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또는 유흥업소 같은 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안내하는 세력들. 취재진은 브로커를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한국 대학에 가려면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ác em sẽ được trừ cái tổng số tiền 10.000 đó, trừ đi cái số tiền học phí đã nộp trong thị trường là bao nhiêu và trừ đi cái 10 triệu của các em đã nộp ban đầu thì còn bao nhiêu các em nộp lại các trường giờ ngày bay. 이런 브로커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사관에서 면접하고 필기시험을 봐서 엄격하게 비자를 주면은 이런 브로커들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냥 사증 발급 인정서를 주는 거예요. 예. 대학이 주는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이탈률이 적은 1% 미만 대학들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학생들을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서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어 능력을 최우선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지만 비리를 쫓는 자들은 절대 그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의 대졸 초임은 20-30만 원 정도.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을 내고 한국에 온 베트남 학생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이들은 5명 중 1명꼴로 학생 대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왔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불법 체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와서 뭐 요리를 공부한다, 뭐 한국에 와서 자동차를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토픽이 2급 또는 3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온 학생들은 이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할 것처럼 위장하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몇몇 대학은 학생들이 거의 사라져 어학당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13만 시대. 우수한 외국의 인적 자원을 유치해야 할 대학의 유학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남아 국가라든지 또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국가에서는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30만 원. 근데 한국에 가면은 200만 원 이상 뭐 벌 수 있다. 그러니까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가서 불법 체류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사관에서 필기 시험하고 인터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대사관 입장에서는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민들을 활용하면 돼요. 교민들. 교민들은 베트남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교민들을 활용해서 뭐 우리가 진짜 일당을 줘도 되잖아요. 일당. 예? 시간제로. 아마 그렇게 하면은 교민들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교민들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외국민의 그 특임 영사제, 재외국민 특임 감사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리가 만들어져서 영사들이 막 구속되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자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거주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비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세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는 세력들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